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도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세련 이종배 씨가 김어준 총수를 또 고발하고 나섰는데요. 명분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유튜브 스튜디오 뒷배경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냐, 이런 이유로 고발을 해서 오히려 광고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의원이기에 국민 세금 받으면서 할 일 없냐,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홍보를 알아서 해주니 세계 1위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에선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놈의 대장동 도대체 언제까지 울거먹을 겁니까? 어제 동아일보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쉽게 말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473억 가운데 최소 140억 이상이 이모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하는데요. 그 이모 대표는 박영수의 인척이라고 하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박영수는 윤석열 사부 아니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왜 사줬냐, 이런 식으로 얽힌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이게 민주진영 내 문제였다면 죄다 압수수색하고 새벽 3시 속보부터 하루 종일 포털을 뒤덮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끌 수도 없었다는 거고요. 50억 클럽은 왜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이들이 본질 아닙니까? 곽상도 같은 사람은 밖에 나와가지고 떵떵거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그들이 앞세운 공정입니다. 정말 기가 차단 말밖에 안 나오죠. 이에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나 똑바로 수사해라 라고 비판했는데요. 최근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오히려 김만배가 친한 검찰 간부들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고, 대장동의 핵심은 박영수와 50억 클럽 아니냐, 이걸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다, 저런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조작 수사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 정민용 씨는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진술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내용 포털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 아닙니까? 검찰의 만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50억 클럽, 검찰 정관들의 로비 의혹, 화천대유 비리,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여기에나 힘써라 이겁니다. 지금 해외에 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망신만 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랍에미리트 국가 연주에 혼자 가슴에 손을 얹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전 전문가인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했는데요. 애초에 국가가 나왔을 때 손을 올리는 나라가 있고 가만히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후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누구도 가슴에 손을 얹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저래서 더 어색하고 민망하게 만들었단 거고요. 김건희 씨도 애국가 올릴 때 손을 늦게 올린다거나 짜잘한 실수를 했다고 꼬집었죠. 이 문제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미국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었던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에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으면 될걸, 오히려 상대국에 대한 존중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해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왜 창피함은 우리 몫이냐, 무능, 무식, 그냥 최악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정부에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하지도 않는데 이게 뭐 계승이 되는 겁니까?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좁혀지고 있는 겁니까? 왜 전범기업이 돈을 뱉어내는 게 아니라 정부 산하재단이 기금을 조성하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면 그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가는 겁니까? 심지어 정부는 전범기업이 참여 안 해도 한일 관계 발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사과를 받는 거고 피해자들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 마인드가 아닌 이상 저런 걸 해법이라고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좋다고 조속 해결하자, 이런 반응인데 저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문제냐고요 이게. 이러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게 제3자 뇌물죄 아니냐 라고 비판했고요. 오늘 긴급 토론회에 참석도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강하게 지적했고요. 일본 재무장, 군사 대국화, 이런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걸 용인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동북아 안보 지형이 불안해지고 있다. 유사시엔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인 명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막아야 된다. 특히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건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겠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자의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흐름을 보면 아주 막장이란 말밖에 안 나오죠. 우상호 의원은 나경원 해임한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본인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를 괴롭히는 건 처음 본다 라고 꼬집었고요. 눈치가 보여서인지 윤석열 대통령 40조 언플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입장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쓰는구나, 아부의 결정판이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나경원 씨와 친윤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뭔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공격하지 말고 흠집내지 마라.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 공격하고 당 흠집내는 사람들은 즉각 제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당 내엔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없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이러니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이 취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대통령도 그렇게 자유를 외치는데 양심, 표현, 언론의 자유는 어디 갔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친윤 반윤 말 쓰지 마라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에 나경원 의원 측에선 그럼 진윤과 멀윤이라고 할게. 멀윤이란 대통령과 멀리 있는 사람들 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을 향해선 말 조심해라. 나경원 씨가 한참 선배 아니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최근 나경원 씨는 장제원 씨를 향해 제2의 진박 감별사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죠. 이에 장제원 의원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선 윤핵관들은 전제군주정이나 독재국가를 꿈꾸는 거냐?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밖에 없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까지 내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해야 될 사람은 이상민 장관이다. 지금 나경원 씨를 자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란 거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